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홍준표 씨가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간 후에 막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두고 사내 새끼 아냐? 난 각시에 무한 책임지는 사람,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된 상황인데 이걸 두고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저렇게 조롱을 한 겁니다. 이에 시민들은 선 넘지는 말자. 당신이 만약에 압수수색 70번이 아니라 주변까지 다 하면 100번이죠.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별건 수사를 지속적으로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냐? 고 성완종 회장 뇌물 외모에 홍준표 이름 적혀있던 것에 무한 책임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생쇼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성완종 메모에도 허태열, 홍문종, 유정복, 그리고 홍준표, 부산시장, 그리고 김기춘, 이병기, 이왕구 이런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홍준표 씨가 본격적으로 돌아와서 막말을 다시 시작하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윤석열 씨를 향해서 저렇게 공개 저격을 한 바도 있었죠.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윤석열이 타격을 입으면 자신에게 이익이 온다는 생각은 착각이고 혼자 튀겠다고 개인기에 집착하면 팀은 패배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김재현 최고위원도 총기 난사식 공격을 자제하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좀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씨를 향해 엑스파일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건 홍준표의 입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죠. 아무튼 오늘 윤석열과 홍준표 씨가 같은 날 일종의 작은 대결을 보입니다. 윤석열은 데뷔 무대를 하고 홍준표 씨는 첫 공약 발표 자리를 갖는데 이벤트의 성패에 따라 민심이 움직일 수 있어 향후 대권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오늘 윤석열 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드디어 하는 날입니다. 여태까지 주변 사람을 통해서 간보기를 하고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나 신념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많은 시민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었는데 여러 의혹들과 국민의힘 입당 여부, 시기 등에 대해서 언급할지도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요. 다음 영상을 통해 어떤 발언들을 하는지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발언에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뻔한 얘기하겠죠. 여태까지 얘기했듯이 공정, 상식, 정의 이런 거 앞세우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타령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언론에선 보훈이 곧 국방 외친 윤석열 머리엔 천안함 모자 썼다, 이런 식으로 천안함 모자 쓰면 이 사람이 보훈을 책임질 그런 대통령 후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언플인 거고요. 이렇게 뒷짐지고 걸어다니는 자세를 보면 시민들은 웃기고 있다, 군대나 갔다 와라, 폼이 마실 나온 태극기 할아버지 같다, 짝눈으로 군대도 안 간 인간이 폼은 무슨 사든장 같다, 이런 지적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주당에선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헌법 모욕 쿠데타 꼴사나온 윤석열 플랜 B라며 최재형과 윤석열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건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정치적 중립을 누구보다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대놓고 이렇게 바로 야권 대선 주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정치적 뜻을 펼치려는 것을 두고 어느 시민이 이걸 객관적이라고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본인들의 행위와 그 조직 내부에 대한 불신 자체를 이들이 키우는 겁니다. 민주당 강병헌 최고위원도 헌법 모욕이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백혜련 최고위원은 너무나 유감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훈식 의원은 야당도 오죽 인물이 없으면 여당에서 일하던 분을 데리고 가야 하겠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요. 우상호 의원은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이외로도 안민석 의원은 윤석열 플랜 B로 기회를 엿보겠다는 속셈이니 참 꼴사납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정청래 의원은 세상에서 제일 얍삽한 사람이 평생 친일파다가 8월 16일 독립운동가 흉내를 내는 사람이라며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게 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죠. 역시나 윤석열, 최재형 이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은 정치와 거리가 먼 자리 아닌가 라며 현직에 있다가 정치로 직행하는 걸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지 저도 국민 시선과 같은 생각이라고 주장했고요. 이광재 의원은 윤석열과 최재형의 대선 출마는 쿠데타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정치적 중립성의 근본적 훼손이라고 이렇게 민주진영에서도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나 많은 시민들 또한 비슷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치할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감사원장 자리를 수락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행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자리가 당신 같은 사람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분탕질해도 되는 자리가 아니다. 검찰개혁 파토내기 위해 조국 가족을 난도질해서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파괴시켰다. 이런 주장들, 이런 비판들이 계속해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검찰과 감사원 내부에서도 저들의 행보에 대해서 더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직 자체에 불신을 키운 사람들이 바로 저 두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 추미애 전 장관 또한 윤석열은 대권 꿈을 가져선 안 되고 최재형 사태는 국민 모욕이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중요한 건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의당에서는 페미니즘에 반대한다는 추미애 전 장관님에게 이러면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지독한 곡해를 했고 표를 쉽게 얻고자 한 의도였겠다라면서 저렇게 비난을 했죠. 심상정 의원 또한 20년 전 인터뷰 기사인 줄 알았다며 추미애 전 장관을 공개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의 맥락도 무시한 채 저를 반페미니스트로 몰아가려는 의도는 뭘까요? 라는 입장이고요. 여성은 특혜가 아니라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주장하는 것임을 설명한 거라는 거죠. 그런 노력은 여성 차별을 극복하는 과정이었고 여성 판사, 여성 정치인, 워킹맘으로 살아온 세월이니 그런 뒤집어 씌우기나 왜곡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추미애 전 장관의 과거의 삶 자체가 저런 왜곡이 안 먹히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고요. 집권당 대표로서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성차별적 법제도를 손질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문제 삼은 건 남성 배제적 페미의 극단화를 경계하는 것이고 독선적이고 혐오적으로 오해받는 페미 현상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원래 페미니즘은 이러지 않았는데 배타적 페미 현상은 함께 연대해서 성평등을 실현할 사람들조차도 적으로 돌리고 있는 게 실제 현실이죠. 저 또한 이걸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페미니즘이 절대선, 모든 게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는 지름길이라고 저도 생각하는 겁니다. 페미니즘은 누군가의 독점물이 아니어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페미니즘은 출발부터 기본적으로 포용적인 가치와 태도를 지니고 있는데 여러 문제들을 허물기 위한 노력은 여성만의 임무가 아니라는 거죠. 모두의 책임인데 그게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기본 가치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날은 성차별 이후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오해를 가져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오해해서 남성에 대해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찬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의 가치를 넘어서야 마땅하나 그렇다고 그전 세대가 어렵게 극복해온 과정을 폄하하고 무조건 낡은 것으로 비난하는 건 곤란하다는 거고요.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의 가치를 존중하고 배워나갈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걸로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갈 생각은 없다는 건데 경제적 불평등, 교육의 몰락, 한반도 전쟁 상태의 지속, 생태환경의 파괴와도 같은 보다 압도적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지금 페미니즘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숙제들도 해결될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직접 이번에 대선 출마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민주당의 많은 후보들이 지금 등판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합리적인 추미애 전 장관의 주장에 저도 공감을 하는 입장이고요.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